오케이. 자, 오늘은 54강입니다. 54강은 이제 그린 시오렘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섹션 10.4 그린 시오렘. 잠시만 마이크 좀 꺼봐. 네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막 너무 이상하게 많이 나. 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린 시오렘을 이제 배우는데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적분과 관련된 시오렘을 배우는 거예요. 적분 관련 시오렘들이 그린 시오렘, 스톡 시오렘, 가우스 다이버전 시오렘이 있는데 우리 스톡 시오렘은 살짝 다를 거고요. 그린 시오렘의 어떻게 보면 확장 갖고 거의 유사한데 좀 제너럴한 서비스에서 되고, 그린 시오렘과 가우스 다이버전 시오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린 시오렘은 뭐 사실은 아주 많이 쓸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적분에서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죠. 공학적으로도 뭐 이그젬플들을 내가 좀 보여줄 테니까 어디에 사용되는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평면에서 기본적으로 컨셉은 이거예요. 평면에서의 면적분을 이 경계에서의 선적분으로, 이 경계라는 글자가 좀 안 예쁘네. 경계에서의 선적분 바꾸는 그런 정리입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이 경계, 바운더리의 경계의 방향이 있어요. 디렉션 오브 바운더리, 여기 우리말로 경계와 그 방향, 이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운더리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도메인이 있어요. 이렇게 도메인 D가 있는데 우리가 도메인 D의 경계라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게 도메인 D의 경계인데요. 이 경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우리가 이걸 이제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계가 요게 경계고요.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이 왼쪽에 걸어가는 방향에 왼쪽에 영역이 있으면, 이렇게 영역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파저티브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를 CT라고 특별히, 라인은 T로 파라미터라이즈, 커브는 항상 파라미터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T라고 이해하면 될 거고, 여기 C를 쓴 이유는 커브란 얘기예요. 커브. 근데 뭐 여기서는 특별히 컨투어에 해당됩니다. 컨투어라는 거는 우리가 컨투어 적분도 배웠잖아요. 한 바퀴 삥 도는 걸 컨투어라고 그랬잖아. 꼭 둘레길 같은 우리말로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경계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거 경계에 있어서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영역을 왼쪽에 두고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이 글자를 너무 쓰네. 진행하는 방향 살짝 떼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이 도너츠 같은 형상이 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도메인 D가 여기에요. 그러면 경계의 양의 방향은 어디가 양의 방향일까요? 얘는 이게 양의 방향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면적을 아래로 두니까. 근데 안쪽에선 양의 방향이 뭘까요? 요겁니다. 요게 양의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경계를 왼쪽으로 두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인마인드 하고 그린 시오렘을 배웁시다. 먼저 적어놓고서 그린 시오렘 뭔지만 적어놓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린 시오렘은요, 우리가 이제 2D 벡터 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필드 이게 각 포지션의 함수고 요게 다
R2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에서, 그러니까 2차원 벡터장 2차원. 요거를 이렇게 먼저 쓰지 말고 x도 R2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차원에서 정의되는 그런 공간에서 벡터장이 2차원으로 정의되면, 그러니까 이게 2차원 벡터장이라는 얘기예요. 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빨간색, 까만색으로 쓸까? 우리가 어떤 도메인 상에서 어떤 벡터 필드의 컬을 적분을 해요. 근데 그냥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K 방향이라는 거는 그 XY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DX, DY. 이걸 뭐 DX, DY라고 안 하고 DA라고 씁시다. DA. 요 왼쪽은 면적 적분이죠. 이걸 계산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요 컨투어를 따라서 F의 DR하고 같습니다. 자, 요거 먼저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왼쪽은 이것도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무슨 말이냐? 요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여기 note that F가 F의 X의 I, F의 Y의 J 이렇게 봅시다. no K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 K 방향의 컴포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왼쪽에, 자, 왼쪽을 먼저 봅시다. 요게 뭐예요? 요거 컬이라는 거는 이거 F에다가 벡터를 빼먹었죠. 파란 까만색 써야지. 자, 이 컬이라는 건 뭐예요? 벡터 필드의 회전이죠. F의 회전을 다 더하면, 회전은 무조건 얘가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될까요? 얘가 2D야. 이렇게 2D 컴포넌트면 여기다 컬을 취하면 당연히 K 방향 컴포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K 방향 컴포넌트하고 여기 K를 내적을 하면은 이제 이게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거 계산하면 뭐 A, A의 K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럼 K하고 여기는 K하고 내적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A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A를 적분한다는 뜻이야. 그 말은 얘를 각 점마다 벡터 필드의 회전을 다 더하니까 경계의 바깥에서의,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해야 되나? 경계 바깥에서의 한 그려봅시다. 도메인 D가 있는데 내가 요 점에서 이게 이제 XY 좌표계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2디멘셔널 그린 시오렘은 XY 좌표 2차원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XY 좌표는 아니고 하여튼 2차원이면 돼요. 평면에서, 정확하게는 평면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한 점에서 컬을 구했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점, F죠. F. 요 점에서의 벡터 필드의 회전을 구했다는 거예요. 회전. 그래서 내가 각 점마다 회전을 다 더하니까 그게 적분을 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경계를 따라서 벡터 필드를 그냥 선적분한 거랑 같더라. 응? 경계를 따라서 선적분한 거랑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말로 적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벡터 필드에서 어떤 영역에서 이 물리적 의미, 이렇게 써보자. 물리적 의미. 이 그린 시오렘은 평면에서 벡터 필드의 회전을 평면 내의 공간에서가 맞죠. 평면 내의 어떤 영역에서, 평면 내의
영역에서 이것도 좀 더 당겨야 되겠다. 평면 내의 영역에서 벡터 필드의 회전을 모두 더하면 이게 바로 적분이에요.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 경계에서의 선적분과 같다. 그러니까 면적적분과 선적분 사이의 관계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쫙 이렇게 줄을 그읍시다. 잠깐만, 혹시 학생들 중에서 늦게라도 들어온 친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참가자 아무도 없네. 문상원 군 그 스피커 한번 켜봐. 그리고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왜냐하면 학생의 내가 리스폰스를 들어야 돼서. 문상원 군 스피커를 한번 켜보세요. 내가 이렇게 키면 되나? 하여튼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나? 아무도 안 보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우리가 이거를 컬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래픽한 그린 시오렘의 이해, 그린 시오렘의 이해, 뭐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왼쪽은 어떤 도메인 상에서의 어떤 벡터 필드에 이게 이제 요게 K 컴포넌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게 결국은 뭐 어떤 값에 K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하고 내적을 하면 이제 얘가 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면적적분을 하면 이게 바로 그 어떤 벡터 필드를 그 컨투어를 따라서, 컨투어라는 거는 C라는 거는 뭐냐면 D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샬을 우리가 도메인 상에 앞에다 붙이면 이게 이제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요게 경계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파샬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어떤 뭐 부피에 대해서 파샬을 붙이면 그거에 서피스가 되고 경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왼쪽 거는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D에서의 영역 D에서 회전이라는 게 컬이에요. 이 합이고요. 오른쪽 거는 경계에서의 이 경계에서의 UDR을 보세요. 이 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경계 위에 R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R 벡터가. 그러면 DR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DR입니다. 그러면 U하고 DR하고 예를 들어서 내적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U하고 DR을 내적한 거는 어떤 컴포넌트일까요? 내적을 했으니까 그거에 요 컴포넌트, 이게 바로 U하고 DR의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U하고 DR이라는 거는 경계 방향으로의 속도죠. 속도. 그러니까 프로젝션이에요. 우리 경사형이다 이 말이야. 속도가 경계 방향으로 프로젝션한 거. 그러니까 경계 방향으로 프로젝션된 속도의 합. 경계에서 경계 방향으로 프로젝션된 속도. 그러니까 요 속도가 이러면 그거의 경계 방향의 프로젝션. 요것들만 다 더하면 안쪽에서 다 컬을 더한 거하고 같다.
이제 물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U를 속도라고 봅시다. 속도, 물질적인 속도라고, 속도장이라고 보면 돼요. 속도장이라고 보고서 하면 요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도메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도메인 D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작은 서브 도메인으로 한번 나눠 봐요. 우리가 이제 요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서브 도메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내가 뭐 서브 도메인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서브 도메인으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작은 서브 도메인이에요. 뭐 예를 들면 DI라고 합시다. DI. 그래서 모든 D라는 거는 결국은 다 DI를 합한 거예요. I가 1부터 뭐 N까지. 서브 도메인이 N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뭐 D1, 그러니까 얘는 D1, 얘는 뭐 D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DN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나서 벡터 필드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걸 여기 각각의 여기에서의 어떤 그 그린 시오렘을 한번 정의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컬이 이게 서브 도메인이 아주 작아서 요거에 서브 도메인이 아주 작아서 여기 이제 컬 값이 일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컬이 있다고 치세요. 요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린 시오렘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요 경계를 따라서 가는 적분값, 속도의 적분값, 그리고 요 경계를 따라서 가는 적분값. 왜냐하면 우리가 요 도메인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면을 왼쪽으로 도는 게 플러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 경계를 따라서 가는 적분값, 요 경계를 따라서 가는 적분값. 여기서는 요 경계를 따라서 가는 적분값, 그리고 요 경계를 따라서 가는 적분값. 요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요 경계, 여기는 요 경계, 여기는 요 경계. 이거를 또 다 합쳐보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D에서의 컬의 K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컬은 아예 지워버릴까요? 그래서 K 놔둡시다. 요거에 DA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서메이션 K가 1부터 N까지 각각의 서브 도메인에서의 요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적분이니까 서브 도메인에서 우리가 적분한 거를 다 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얘는 플러스 방향이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서로 인티리어 경계에서는 전부 적분을 한 것들이 반대 방향으로 캔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오 마이 갓. 자, 요 반대 방향에서는 여기 이런 경계 얘는 이렇고 이 방향이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 요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거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서로 캔슬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서브 디비전을 생각하면 이게 내추럴리 어디에 접근을 하냐면은 이게 내추럴리 안에 있는 거는 모든 인티리어 경계 이 서브 도메인의 모든 인테리어 경계라는 건 안쪽에 있는 경계에서 이 회전의 적분이 선적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전의 선적분이 0이 되는 거예요. 캔슬 되는 거야. 서로 쌤쌤이 된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
여기서의 속도는 다 똑같은데 하나는 이 방향이고 하나는 요 방향이니까 얘는 여기 이게 플러스고 얘는 여기 플러스인데 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같은 값을 하나는 여기로 적거나 하나는 여기로 적거나 하면 서로 쌤쌤이 돼서 빵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남는 게 뭐밖에 안 남냐면 가장 바깥 경계 선적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approximately 뭐가 되냐면 근데 사실은 말이 approximately지 n이 되게 많으면 똑같겠죠. 근데 이거 어디로 가냐면 요 값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경계에서의 그러니까 컨투어 이 컨투어 인티그랄 요 동그라미라는 건 한 바퀴 삥 돌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 경계에서의 선적분 요 놈만 남는다 이 말이지. 나머지는 다 캔슬되고 심지어 얘도 요런 요 부분은 여기 있는 놈하고 또 캔슬이 될 거니까 그 옆에 있는 어떤 엘리멘트가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 남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U를 U를 DR로 해서 적분한 것밖에 안 남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 아주 작은 이제 n개로 했는데 n이 굉장히 큰 값이야. 그러면 아주 작은 거는 우리가 면적분을 실제로 이걸 면적분한 거는 겉에서의 이 작은 영역에서의 그 회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회전을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엘리멘트까지 다른 어떤 서브 도메인까지 생각하면 안쪽에 있는 건 전부 캔슬되고 바깥에 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깥에 있는 회전이 회전을 다 더한 거는 바깥에 있는 경계에서의 적분하고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말로 여기다 쓰면 여기다 씁시다. That is D 내의 영역 D 내의 모든 회전을 합치면 그게 적분이에요. 그죠? 좌변이에요. 좌변. 합치면 내부의 회전은 캔슬되고 바깥쪽 회전하면 바깥 경계에서의 회전만 남고 이 값은 UDR에 해당한다. 이를 적분하면 된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린 시오렘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그젬플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린 시오렘에 대한 아주 심플한 이그젬플 하나만 구해볼게요.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지. 자, 먼저 우리가 이그젬플 EX1 그냥 우리가 회전하는 벡터 필드 우리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우리가 벡터 필드 F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Y의 I, X의 J 이 말은 뭐냐면 X 방향의 속도는 이걸 속도장이라고 치면 X 방향은 마이너스 Y고 Y 방향은 X고 그러면 요거 회전이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벡터 필드가 있으면 이게 X, Y 쪽에서 벡터 필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전에 다 했습니다. 벡터 필드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우리가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선 이렇게 되고 멀어지면 더 빨라지고 그래서 이런 회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컨투어 C를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크기 여기서 크기가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요 되는 요 원을 우리가 컨투어로 잡아요. 이걸 도메인으로 잡고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예쁘냐? 그럴 때는 우리가 요 기능을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잡으면 얘가 도메인 D가 되고요. 그리고 컨투어는 도메인 D를 왼쪽에 두는 방향. 요게 이제 컨투어 파저티브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린 시오렘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하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 오브 그린 시오렘은 그린 시오렘의 왼쪽 편은 뭐냐 하면은 그 F의 커를 계산을 해 가지고 K를 곱해서 도메인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제 같이 계산을 해 보는 거죠. 자, 왼쪽 거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왼쪽 거를 계산을 해 보면 어 이게 뭐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컬에다가 F를 계산을 해 보면 I, J, K에 요거는 파샬 X, 파샬 헐은 Y, 파샬 G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F는 FX가 Y고요. 마이너스 Y고 요거는 X고 여기는 제로죠.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이게 파저티브 방향 계속 이거 요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곱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방향은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I 방향으로 하면 0이 나와요. 왜 0이 나오냐면 I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요건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 파샬 Y의 0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0 곱하기 파샬 Y가 아니라 파샬 Y의 0이에요. 왜냐하면 그레디언트가 먼저 있고 F가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먼저 쓰고 F를 뒤에서 써야죠. 그래서 요거 0이죠. 왜냐하면 0을 미분하면 0이니까. 그리고 요거의 X 방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에요. 요것도 X 곱하기 얘가 아니라 파샬 G의 X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잖아. 그레디언트가 나오고 F 컴포넌트 나오니까 그레디언트 먼저 나오고 F 컴포넌트 나와야 돼요. 이거 보고 X 곱하기 파샬 G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계산하면 0이야. 왜냐하면 X를 G로 미분하면 0이지 뭐. J도 플러스 방향 마찬가지로 Y를 G로 미분하니까 0이죠. X 방향 0을 X로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K만 남는 거예요. 그 우리가 K를 써보면 그러면 얘는 플러스 방향이 요거예요. X를 X로 미분하니까 1이죠. 마이너스 방향은 Y를 마이너스 Y로 하니까 또 1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K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 D의 F의 K의 DA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2K에다가 내적 K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이게 요 적분은 뭐뭐 K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K하고 K를 내적하면 그냥 얘는 1이 돼요. 그죠? 요 값이 1입니다. 1. 그리고 DA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2 곱하기 인티그랄 DA니까 아이고 2D가 왜 여기 나오지? 그냥 D지 요거는. 2 곱하기 인티그랄 D의 DA 이렇게 하면 요 값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요 값은 뭐가 되나요? 면적이죠, 면적. 여기 바로 우리 접근할 때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그쵸? 그냥 도메인을 여기다 1을 대입하고 접근하면 그게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여기 면적이 얼마예요? 도메인 D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쵸? 파이 R 제곱, 파이죠, 파이.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돼서 이게 바로 파이가 2파이가 됩니다. 2 곱하기 파이. 자, 잠깐 혹시 다른 친구들 들어온 친구들이 있나 봅시다. 아무도 안 들어왔나? 보자. 혹시 들어온 친구가 아무도 없네. 아무도 안 들어올까? 신기하네. 그다음에 이 파이가 돼요. 자, 이제 레프트 핸드 사이드 봅시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핸드 사이드.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뭐냐면은 U의 DR을 컨투어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U가 뭐냐면은 아이고 U가 아니라 F.
여긴 누가 아니라 F죠. 우리 F라고 썼으니까 F의 DR. 요거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생각해야죠. 우리 벌써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우리 선적분한 지. 그래서 let 컨투어 C를 가지고 T를 가지고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합시다.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면 되나요? X는 코사인 T, R은 XI 플러스 YJ고요. X도 T로, Y도 T로, T 함수로 두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 또 까먹을까봐 X의 T의 함수 이렇게 해서 코사인 T, 반지름 1이니까 Y는 YT로 나서 사인 T, T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가면 컴플릿 사이클이 되죠.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가 아는 플러스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T가 증가하는 방향이.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도입을 하고 나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죠. 이게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면 dr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dx dt의 dt i 이거 dx의 i dy의 dt의 j 하고 dt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써보면 x를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의 i고요. dt고요. dt의 i고 y를 사인으로 t로 미분하면 사인 t를 사인 t로 미분하니까 코사인 t의 dt의 j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f하고 내적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f는 마이너스 y의 i 그 다음에 x의 j니까 마이너스 y하고 요것도 파라미터에서 나오면 f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y니까 온 c에서 여기다 씁시다. 온 c에서 f는 마이너스 y인데 마이너스 y 대신에 뭘 써야 돼요? 사인 t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x j x 대신에 코사인 t의 j 그러니까 우리가 얘하고 f하고 dr을 내적을 하면 얘하고 얘를 내적을 하면 이거 좀 너무 글씨를 못 썼네. 코사인 t의 j 내적을 하면 우리가 얘를 내적을 하면 얘하고 얘를 곱하고 사인 제곱 t 얘하고 얘를 코사인 제곱 t 둘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f의 컨투어에서의 f의 dr은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에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이게 마이너스 얘하고 x하고 하면 아니네 플러스네 그쵸? 예, 이 마이너스 사인 t하고 사인 t를 곱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사인 제곱 t 여기 플러스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t 하고 코사인 제곱 t를 그냥 dt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거 계산하면 얘값이 1이니까 그냥 인티그레이션 제로에서 2파이까지 dt 하니까 2파이죠. 자 이게 요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레프트 핸 사이드 왼쪽에서 그냥 계산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똑같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보면 이거 레프트 핸 사이드 요건 라이트 핸 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그린 시오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면 왼쪽이 편하면 왼쪽으로 풀고요. 그러니까 면적분이 편하면 면적분으로 풀고 라인 인테그랄이 편하면 라인 인테그랄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조금 봅시다. 어디다 쓰는지. 잠깐만. 내가 지금 좀 이따가 약속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연구 같이 과제하는 연구 책임자가 지금 진주에 와 가지고 내가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 CRM의 응용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다음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전히 아무도 안 들어왔나? 그렇네. 문상원 군 어때요? 수업 괜찮았어요? 네. 잠깐만 일단 내가 요거 이제 동영상은 끊고